안녕하십니까.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일부를 그동안 했는데 2부에는 프로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 워크스테이션 소개, HP의 정윤영 이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소프트웨어적인 걸 했는데, 이제 좀 하드적인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HP 워크스테이션 솔루션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정운영입니다. 네. 많이 프레젠테이션 많이 외국 사람한테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했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없는데도 굉장히 쉽지 않죠, 이게. 떨려요. 기록에 남으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굉장히, 저는 기록에 남아도 그냥 합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정 이사와 여러 번 사적으로도 많이 만났고, 공적으로도 이제 많이 했는데, 참 멋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오늘, 프로이, PTC에 HP가 어떻게 궁합이 맞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HP가 좋은 건 많이 아는데, 그 궁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워크스테이션을 주로 쓰셔가지고, 프로이를 많이 쓰실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걸 하면서도 이제 PC와의 차이점, 워크스테이션은 과연 뭐고, 워크스테이션 중에서 HP의 차이점은 뭐고, 이런 얘기 좀 드리고, PTC 본사와 어떤 얼라이언스가 있어서 왜 우리가 더 좀 낫다고 우기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전에 나는 아직 기억을 하는데 워크스테이션과 일반 PC의 차이는 GL의 차이, 오픈GL 차이다. 네, 그게 제일 오늘 크죠.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예, 아까 전 화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제 제품 개발을 보면, 이제 PLM 할 때 많이 쓰시는 건데, HP에는 먼저 워크스테이션도 있지만, 또 워크스테이션이 아닌 서버 솔루션 스토리지 그런 서비스 하는 쪽도 계시니까. 근데 대부분 고객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세 군데에서 컨설팅 자료를 들어보면, 한 군데에서는 새로운 제품, 신제품 론치를 했을 때, 그게 90%의 제품들이 1% 마켓시어도 못 잡는다. 그 다음에 100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63개는 캔슬되고 12개는 실패하고 25개만 겨우 성공을 한다. 근데 성공해도 1%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6%의 신제품 개발은 대부분 리소스만 많이 잡아먹고 대부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품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를 해야 되고 안 하실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인데, 물론 윈칠 같은 이제 프로덕트 PPM 하시고 또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제대로 하셔서 좋은 인력이 나가시더라도 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다 회사 안에서 남아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 쪽에서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제품 개발할 때 CAD 쓰시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CAD 쓰실 때 대부분의 시간을 서치하는데, 제품 옛날 거, 그 다음에 또 콜라보레이션 하신다면서 미팅 어레인지 할 때 시간 다 보내시거든요. 다 보내죠. 그런 게 반 이상이라고 볼 때도 많은데, 그게 다 되면 이제 제품은 쓰시는 거는 이제 개발하시는 건 그래도 좀 일사천리로 가시는데, 그럴 때 어떤 좀 좋은 장비가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 있으시라고 좀 서두로 구해본 자료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PLM 서버가 HP가 그래도 굉장히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러나 신뢰성이 강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전에 썬도 있었고 사실 많죠. IBM도 많았죠. 계시고 델도 계시고. 저는 HP가 초창기에 이제 딱 생겼을 때 어떤 워크스테이션 하나 그렇게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생각이, 유닉스 때 쓰셨다고 그랬어요. C 클래스. 예. 그래가지고,
보통 그 소프트 PDM을 뭐 다른 벤더도 그렇고 테스트할 때는 HP를 대부분 쓰는 것 같아요. 거의 HP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오늘 이제 저희가 HP와 PTC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HP가 이제 그 웍세이션 쪽에는 본사가 그 콜로라도주에 있어요. PTC는 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근처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HP에서 그 크게 프린터 사업부를 빼고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쪽, 서버, 스토리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 다른 분이 있으시고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그쪽에는 PLM 관련 ISV 담당하시는 분이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고 퍼스널 시스템 그룹이라고 PC 노트북 웍세이션 하는 쪽에서도 그 CAD 담당하시는 그 얼라이언스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톰 솔로몬이라는 분인데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PTC 사업부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신 분하고 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인지상정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자랑하려고 보내요. 근데 뭐, PTC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 테스트 장비 요구하면 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는 좀 힘든데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HP와 PTC 파트너십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21년 동안 같이 일하셨고요. 네. 그 지금 계신 톰 솔로몬이라는 분이 옛날 컴팩 때부터 계속 보스턴에 계셨어요. 그 컴팩 때도 웍세이션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뭐 얼라이언스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같이 하셨던 분 계속 하시는 게 PTC에서도 일하시기 편하시고 그다음에 콜래보레이션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고객 콜래보레이션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HP 양사, PTC 양사 간에 이제 1년에 2번 그 마케팅 차원에서 어떻게 같이 마케팅 협업을 할까 논의도 하시고 본사 차원에서 그 다음에 1년에 각 분기마다 R&D 직원분들이 만나서 뭐 쓸만한 거 있냐 뭐 좀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저희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간부 임원들도 이제 자주 만나셔서 뭐 좀 이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저희 쪽에서 그 엔지니어링 쪽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엔지니어 그 하시는 분도 마케팅 엔지니어신데 이분도 보스턴에 있어요. HP 직원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티피케이션부터 쭉 나와 있는데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같이 일하시는 그 분도 컴팩 때부터 거의 뭐 10몇 년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 PTC의 그 상주가 아니라 이제 같은 그 동네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새로운 장비 나오면 세팅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큰 예로 드는 게 64비트가 이제는 별 대수가 아니지만 한 3, 4년 전부터만 해도 64비트로 갈까 말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소프트웨어 회사들 분들은 이거 32비트에서 64비트로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보고. 근데 이제 그 저희는 지금은 제온 칩을 주로 쓰지만 전에는 인텔하고 HP에서 공동 개발한 아이테니움 칩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32비트 리스크 칩을 64비트로 가면서 리스크 칩에서 32에서 64비트로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소프트웨어 분들하고 같이 해서 다 이미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시니까 이런 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나 아니면 트러블 슈팅 할 때 각 나라에서마다 컨트리에서 다 그 트러블 슈팅이 안 되는 것들은 레벨 2에서 뭐 하고 레벨 3까지 올라와서 본사로 가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올 수 있는 건 저희 쪽에서 하지만 PTC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PTC 쪽에 개발 엔지니어 분들이 QA 하시면서 쫙 싸셔 놓으세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도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문제가 난 거를 똑같이 재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재현할 환경을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많이 가서 도와주시죠. 이런 거 장비도 있으면 그래픽 카드 없다 그러면 저희 또 구해드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을 하려고 해도 준비 세팅이 딱 돼 있으면 숟가락만 이렇게 놓으시면 되니까 편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러블 슈팅도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HP 내부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저희 제품이 타사 또는 전에 HP 제품보다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를 하려면 내부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스펙 APC 프로 E 벤치마크를 저희도 많이 써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양쪽 R&D도 좀 친하게 일하시죠. 근데 이제 워크스테이션 쪽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한 20, 30년 쓰다 보니까, 지금 생각났다. 아폴로를 예, 맞습니다. 샀었죠. 예, 예. 그래서 근데 HP가 아폴로 사는 건 저는 이제 좀 특이했어요. 아폴로가 좀 파격적인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래서 그 워크스테이션에 그 HP만의 OS가 있잖아요. 예. 그 HP 제가 처음에 입사한 게 2010년인데 그때만 해도 HP 유닉스 OS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그리고 지금도 서버 쪽에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테니움 칩으로 리스크 칩을 HP의 그 리스크 칩을 아이테니움으로 이제 인텔에 있는 칩과 공동 제휴하면서 만들었을 때 갔는데 많이 뜨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그 캐드는 아무래도 멀티 프로세싱보다는 그 싱글 트레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추세를 보면 CPU의 코어 수가 많아지고 클락 사이클은 3GHz에서 거의 스톱돼 있어요. 그렇고 이제 코어가 벌써 CPU당 6코어가 나왔는데 코어 수가 많아진다고 캐드가 빨라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이테니움 칩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 2기가에서 3기가 정도 클락 사이클이 제어는 나와 있었는데 그 리스크 칩은 1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클락 사이클에 굉장히 좌우되는 성능을 갖고 있는 캐드로서는 더 비싼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이 더 싼 윈도우즈 워크스테이션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딜레마인데,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래픽 카드가 그 속도는 그래픽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닉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HP에서는 CPU,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CPU를 그대로 갖고 리스크 칩을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2개를 꽂은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을 쓰시면 CPU가 안에 3개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GPU를 CPU로 썼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엔비디아, ATI에 이제 옮겨가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HP만의 그래픽 카드를 더 이상 안 만드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가시면서 있는데 저희 워크스테이션 본사가 콜로라도 포트 컬린스라는 도시에 있는데 전 세계 그래픽 카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구 얘기로서는 한 500명 정도 된다. 근데 한 200명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200~300명이 그다음에 한 100명, 150명 정도가 포트 컬린스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전 세계에 또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저기를 콜로라도 많이 다녀봐서 처음 듣는데요. 그 뭐 북부 쪽이에요? 뭐 볼더 쪽이에요? 덴버에서 1시간 북쪽으로 가면은 그 포트 컬린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HP 분들은 이제 조금 외진 곳에다가 이렇게 도망가지 말라고 R&D 엔지니어 분들 모셔놓고 사업부를 차리시더라고요. 거기 위에 보면은 이제 볼더라고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가 있었는데 고빈가 보죠. 네, 스키 시즌에 가면 비싸서 호텔 가기도 힘든 비싼. 예. 하여튼 PTC와는 이제 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좀 많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 또 보면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PTC랑. 근데 그 얘기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또 잊어먹고 그러실까봐 그 hp.com 밑에 go/ptc라는 데를 치시면 늘 업데이트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소프트, 그러니까 PTC 프로이를 쓸 때 어떤 장비가 최적화됐느냐,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제일 성능이 좋은 거, 이런 퍼포먼스에 맞는 컨피그레이션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버전이 어떤 그래픽사의 그래픽 카드에 서치가 됐는지, 이런 것도 한눈에 보기 좋게 쭉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좀 전까지는 하셨던 게, 인텔이 좋냐, AMD가 좋냐, 벤치마크가 어떤 게 좋냐, 그래픽 카드가 어떤 게 좋냐,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CPU 클락 사이클이 얼마나 캐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시거든요. 그것도 코어 많은 게 좋습니까? CPU 빠른 게 좋습니까? 그런데 CA 쪽, 해석 쪽 일 많이 안 해놨으면 클락 사이클 싼 CPU가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참, 좀, 그 정의사님은 이제 비즈니스 오리엔트 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PC가 어떤 게 좋은 걸 사냐 그러면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죠. 쉬우면서도 복잡해요. 쉬우면서도, 네. 뭐, 차 어떤 게 좋으냐라고 그런 거예요. 돈 있으면 뭐, 좋은 게, 비싼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을 나중에 PC와 웍세이션 슬라이드도 몇 장 있어서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PC와 차이점, PC 중에서 웍세이션 중에서 HP 차이점이 있는데 그 HP 웍세이션이 낫다고 하는 거에서도 이제 PTC와의 차별화가 뭐냐는 게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의사님은 좀 어려운 질문들을 좀 많이 제가 할 건데 웍스테이션은 몇 년 쓰고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수명이 어느 정도? 보통 워런티는 3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년을 정한 게 보통 3년에서 많으면 4년, 5년 쓰세요. 유닉스 때는 더 많이 쓰셨는데 네.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클락 사이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분들이 3, 4년 지나면 이거 줘도 안 쓴다 그러고 더 싼 걸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는 클락 사이클을 더 빨리 올리는 게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자원에서도 CPU를 보면은 3.3기가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의 고객이 3.3 클락 사이클 기가헤르츠 CPU를 쓰시면 너무 비싸서 그 밑인 2.93기가헤르츠나 2.8기가헤르츠를 쓰시는데 이렇게 되셨을 때 3, 4년 있다가 다시 썼을 때 만약 5년 전에 사셨다 그래도 클락 사이클이 사실 빨리 진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캐시가 커지고 메모리 용량이 커져서 성능이 좋아진 점이 있고 5년 전보다 한 2배 정도는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클락 사이클이 같아도. 그런데 이제 메모리랑 직접 연결되고 그래서 아키텍처 좋아지고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옛날의 추세대로 클락 사이클이 뭐 15%, 30% 매년 빨라졌었다면 지금쯤 한 8GHz짜리 CPU가 나왔어야 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멀티코어로 가주시든지 아니면 CPU를 더 개선하지 않으면 클락 사이클을 빨리 해서 아니면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신제품을 사시는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뭐 어찌됐건 이제 멀티코어가 점점 지금 6코어까지 나왔고 인텔 서버 쪽에, AMD 서버 쪽에서는 12코어까지도 나왔으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에는 CPU가 좋든 싫든 코어 수가 많아지면 그쪽을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또 시장에서 또 잘 팔리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소프트웨어 회사분들이. G웍스테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G웍스테이션은 HP와 PTC의 공동 고객인 BMW가 있고, BMW의 이제 미국 디자인 센터가 BMW 그룹 디자인웍스 US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신제품을 만들면서 좀 멋있는 거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외형 디자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부는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다 했는데, 그 외형 디자인을 하면서, Z3 스포츠카 모델을 하신 분 쪽에서 이런 차원에서 영감을 받고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브러시드 알루미늄 저렇게 지금 보이시는 스타일로 덜 반짝 광택은 안 나는 알루미늄으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PC보다의 차이점을 아까 이제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ECC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있어서 우주선 같은 게 들어와도 이제 비트가 바뀌는 걸 다 커렉션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그래픽 카드를 2개까지 꽂을 수가 있고 그래픽 카드가 오픈GL, 그러니까 3D를 지원하는 오픈GL 그래픽 카드를 꽂죠. 근데 게임을 사는데 많이 쓰시는 PC와의 가장 차이점은 엔비디아나 ATI가 다 프로페셔널 CAD 계열 오픈GL 그래픽스가 있고 GeForce 같은 그런 게임용이 있는데 차이점은 오픈GL 같은 것은 이제 다이렉트X를 안 하고 오픈GL이라는 게 따로 있고 게임은 주로 다이렉트X를 쓰십니다. 근데 모든 들어보신 CAD는 다 오픈GL을 지원하지 다이렉트X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X를 쓸 때는 게임 같은 거는 PC가 좋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데
CAD를 쓰신다, 프로페셔널 애플리케이션을 쓰신다 그럴 때는 GPU 안에 오픈GL을 이해하는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건데 만약에 GeForce를 써서 그러면 CAD를 돌리면 CAD가 안 돌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이유가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오픈GL 커맨드를 써서 CAD가 이렇게 빨리 그려주세요. 그러고 그래픽 카드에다가 지원을 물어보면 그래픽 카드가 GeForce 같은 계열이나 그 PC 계열은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CPU에다 의뢰를 할게요. 그리고 CPU 클락 사이클을 훔쳐서 써요. 그러면 결국 GPU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CPU를 쓰니까 성능이 전체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고객이 보실 때는 엔드 유저가 보실 때는 화면을 줌인 줌아웃 몇 번 하면 죽는다든지 로테이트를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 스탑 모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시게 되죠. 그러고 이제 데이터 양이 커질수록 점점 64비트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더 안정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2개를 지원하려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것도 훨씬 더 용량도 많아야 되고 열이 제일 문제예요. 열이 많으면 한 조립식을 많이 쓰신다 그랬을 때 조립식은 꼭 저희 경쟁사도 가끔가다 그런 게 있는데 한 열 효율이 60%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40%의 돈은 뜨뜻하게 데우시는데 쓰는데 가을 겨울에는 좋죠. 예. 근데 그 40%의 돈을 전기값을 낭비를 하시는 거 이외에도 그 열이 점점 쌓여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게 있으면 밑에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그 위에 메모리, CPU 그런 게 열이 쫙 나서 파워 서플라이까지 올라왔을 때는 너무 뜨거워서 자주 블루 스크린이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한두 시간 일하신 거 다 날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차이점이 워크스테이션의 차이점. 저희 했을 때는 그냥 멀쩡한 것도 자주 날려가지고 날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없는데 요즘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네. 요새는 뭐 행사하셔도 고객분들이 바쁘셔서 많이 참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업무에 많이 쫓기시고 많이 양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마도 뭐 이틀, 3일 무슨 ISB 행사나 컨벤션 하더라도 다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3일 거다 하면 아예 절레절레 하시죠. 아니, 근데 이상하게 저 젊었을 때는 컴퓨터가 많이 퍼지면 편안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뭐 올수록 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 사극 보면 하루에 붓 갖고 와라. 그러면 누가 갈아준 다음에 이렇게 글씨 쓰시고 보내라. 그러면 열흘 있다가 답변 오고 그러면 하루에 이메일 하나 보시면 끝이었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계산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했는데 그 이제 소수점을 자기가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을 자기가 이게는 뭐 몇 단이라는 걸 이렇게 감각적으로 찍어야 돼요. 그 자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2.1인지 21인지 210인지를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때가 이제 좀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이 워크스테이션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편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 혁신적인 디자인. 요거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제트웍스테이션이 신제품으로서 나온 게 이제 작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CPU와 칩셋은 안 바뀌었지만 CPU가 이제 인텔의 니헬름 제온 계열의 니헬름 계열에서 제온 계열의 웨스트미어로 바뀌면서 4코어에서 맥시멈 6코어로 바뀌면서 제일 최상위 모델인 Z800부터 Z200까지 있고 더 적은 스몰 폼팩터라고 요만한 그 PC 가격에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데 그것까지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Z800 같은 경우 192기가에 10TB가 있으면 10년 전도 아니라 한 5년 전에 웬만한 서버 가격 1억, 2억 하던 것보다 성능이 낮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돈이 많다. 뭐 이런 분들이 뭐 할 거 없냐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옵션 앤 트레이딩, 옵션 앤 선물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곡물 작황을 알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미리 예상하셔서 하시면은 저런 거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OS는 윈도우즈, 리눅스 지원합니다. 둘 다 지원하는 건가요? 그리고 3 다 지원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픽 카드도 ATI 및 엔비디아에서 다 신제품이 엔비디아는 10월 달부터 전 라인이 다 이제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TI는 한 3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작년 5월부터 나온 거지만 CPU, 그래픽 다 한번 업데이트가 됐죠. 그런 트렌드가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들었더니 매년 신제품을 이제 제공하지 말아다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십니까? 그랬더니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매년 그거 바꿔서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같은 Z800이다. Z 시리즈면 Z 시리즈 안에 모델 체인지 없이 그대로 호환성이 있는 거를 갖고 1년 반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을 뭐 더 이상 2년까지 달라 그러는데 2년은 좀 무리시고 왜냐하면 칩셋이 그 정도에는 한번 크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USB 3 같은 새로운 기능도 나오고 아키텍처가 이번에 CPU에서 인텔에서 프론트 사이드 버스 없이 메모리에서 CPU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기술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졌죠. 그 워크스테이션이 이제 요새 앞으로 이제 크라우드 컴퓨팅이 됐을 때 워크스테이션이 어떻게 생존할 것 같은 느낌? 이제 오뎅 팔아야죠. 예? 오뎅 팔아야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엔비디아에서 프로페셔널 솔루션 데이라는 행사를 일주일째 용산의 그 솔루션 센터에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그 엔비디아에서 한 2년 전에 그 합병하신 멘탈 레이 쪽을 이제 본사 CEO 분이 오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엔비디아 오픈GA를 사용한 실사례를 라이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이패드를 갖고 오셨고 애플에 하나는 이제 조그만 그 핸드폰에서 또 하나는 그 PC 워크스테이션을 갖고 웹사이트에서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는 아이패드에서 그 아이패드용 그 웹을 지원하는 데에서 옛날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ASP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초기 투자를 안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안 사고 잡을 의뢰를 해야 된다. 아니면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돈을 피크 때만 리소스가 더 필요해서 써야 된다. 그랬을 때 이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ASP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시고 이제 보안 차원이 좀 더 보강돼야 되지만 그게 되시면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거의 리얼타임에 가깝게 내가 간단하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제작한 거를 렌더 팜을 안 사고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잡 던져놓고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데모로. 그래서 오뎅을 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올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HP가 데이터 센터 자체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만 해도 한 3, 4년 전만 해도 많이 없었는데 HP에서 매니지 서비스를 하면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쪽에서 그 IT 아웃소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도 운영하시고 특정 고객, 드림웍스 같은 고객들은 그 렌더링 할 때만 피크로 이제 그 CPU 서버가 더 필요하시거든, GPU만. 그때 이제 기존에 쓰시는 것도 있지만 그 추가적으로 피크 때만 쓰시는 거는 저희 본사에서 호스팅을 해가지고 그때 인프라스트럭처 아웃소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쓰신 만큼 돈 내는 제도를 가져오면 마치 수돗물 쓰는 만큼. 유틸리티처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런 외지의 사막 같은데 그냥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애플도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면서 음악이나 음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크라우딩이라고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들이 문 닫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서버 쪽이 좋아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든 데이터의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그냥 세워가지고 그리고 날씨 시원한데 쿨링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알래스카 같은데 어떨까요? 그 히팅도 없고 그러니까 실온에 늘 가까운 그런 도시들이 선호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그냥 그
하드웨어를 갖다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사가지고 조립을 하나 했어요. 알루미늄 CC로 CC로 해서 네. 그래서 케이스만 한 7, 80만 원 들었고. 그러면 저희 거보다 더 비싸시겠네요. 그게 거기 안에 HP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서버 그 파워 서플라이가 뭐 최상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하신데요. 저희가 옛날에는 쇠로 된 셰시를 썼는데 이번에 좀 두꺼운 알루미늄 걸로 했거든요. 근데 쇠로 됐을 때보다 알루미늄을 이렇게 손을 대면 늘 더 상온에서 더 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셰시 자체가 그 히트싱크 역할을 또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용해지고 정숙성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8mm인가 그 가져왔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이게 두께가 8mm나 되셨어요? 8mm 있죠. 방공호로 쓰셔도 돼요. 네, 그래가지고 뭐 더 열이 많이 난다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오버크래킹을 해서 쓰려니까 거기에 그냥 그래서 저기도 해보고 유닉스 워크스테이션 옛날 디자인했던 본사 친구들하고 가끔가다 이제 뭐 트레이닝 갔을 때 이제 저녁에 자유 시간에 얘기 들어보면 HP 안에서도 워크스테이션 처음 만들었을 때 빈 박스에다가 파워 서플라이 꽂아놓고 팬만 꽂는다고 그래요. 그럼 꽂은 다음에 딱 키면 이게 박스가 윙 하고 공중에 부양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박수치고 합격 그랬대요. 근데 그만큼 시끄러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할 수 있게 바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리퀴드 큐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 하나를 튜닝 컴퓨터로다가 해가지고 해서 그때도 순행식이었나요? 순행식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순행식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랭식이 디폴트고 순행식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켜놓고 쓰실 때 이제 켜놨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데 더 조용해지죠. 원래 이 순행식이 이제 튜닝 같은 거는 오버크래킹을 몇 배나 하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순행식이라고 하지만 그 액체가 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녹슬지 않는 거. 예. 그래서 아까 미리 자료를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걸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물이 그러니까 그 냉각수가 새는 게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샌 적이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하다 보면 훨씬 더 조용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 나오세요. 제가 이 용량을 크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랐어요. 어떤 좀 매니아들은 튜닝 이거를 갖다가 드라이 아이스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고 요새 그 시그라프에서 한번 봤는데요. 네. 아예 그 워크스테이션이 저희의 한 크기로 봐서 우리가 2배면 사실상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워크스테이션이 이 정도 HP가 이만하다 보면 폭이 이 정도 되고 크기도 이만한데 아예 보드 전체를 그 냉각수 안에 이머스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냉각수 안에 집어넣고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지 그는 이제 모르는데 그걸 제품으로 만드셔서 하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알루미늄 세실을 이제 잘만이라는 회사 건데 한국 건데 자랑스럽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되게 제일 비싸지만 그래도 최고급으로 해가지고 그 몇몇 중소기업인데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냉각이나 소음에는 앞서가더라고요. HP도 XW8600 시리즈까지는 잘만 거 쓰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상은 뭐죠? 이게 여기서는 보면 이제 흔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레고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원하는 모듈만 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의 생각을 이제 이번에 제품 혁신하면서 외형은 BMW랑 했지만 안에는 저렇게 뭐든지 갈아 끼울 수 있게 자세히 여기 크게 안 보이시지만 녹색 접점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파워 모듈도 그냥 빼실 수가 있고 케이블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커넥터가 있어서 집어넣으면 되고 하드디스크도 케이블 없이 잡아 당기면 되고 메모리 팬도 이렇게 잡아 빼면 줄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손으로 잡으시는 데는 줄이 없이 커넥터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바꾸시면 되게. 그래서 훨씬 더 서비스 하시기가 편하시게 만들어놨죠. 이제 정리를 좀 하실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HP의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그냥 좀 딱 네. 기억에 남게 한번 그래서 얘기해 이제 주시죠. 워크스테이션과 PC의 차이점은 그래픽도 좋고 ECC 메모리나 뭐 파워 서플라이나 그래픽이 이게 좋다는 게 있고 HP의 장점은 성능,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혁신된 기능이 많이 있다. 말씀 안 드렸지만 뭐 이렇게 컬래버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IT 기능을 이제 IT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공짜 툴도 제공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HP의 차별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PTC의 프로이를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HP가 더 나은 점은 뭐냐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HP 제품도 더 낫다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HP와 PTC와의 그 관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트러블 슈팅도 더 빨리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주 가면서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다 서티도 해드릴 수 있게 미리 다 제공도 해서 그분 PTC 엔지니어 분들이 실질적으로 HP 장비에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면 서티피케이션 하고 벤치마킹도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을 고객분들이 하셨을 때 필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딱 적정 수준에서 내 돈에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줄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저희가 다 이제 제공을 해놨죠. 그래서 쓸 수 있게 만들어요. 예. 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개별적인 질문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도 저도 이제 좀 요 질문은 남지 않고 나중에 자를 수 있으니까 좀 심도 있는 질문도 좀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P와 뭐 오라클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제가 궁금한 것도 좀 많이 물어보고 여러분들도 쪽지를 주셔가지고 처음에 세션과 두 번째 세션 모두 한꺼번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 1분 후에 다시 질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 인사를 해주시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주신 PTC와 CGN TV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을 이제 좀 쪽지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질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은상님께서는 윈칠 PPM 링크의 구동 최소 사양과 곤장 사양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버의 최소 요구 사항은 윈도우 서버 2008 서브스펙 2의 64비트 환경이고요. 쉐어포인트 2010이 돌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기반에 맞춰줘야 되고 CPU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램은 4기가가 최소 사양인데요. 네. 8기가 정도면 구동할 수 있는 레코멘드 사양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셨는데 그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이죠, 아직. 그 다음에 문경만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PLM과 PPM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이거 너무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PLM하고 PPM은 관리 영역이 틀립니다. PLM은 제품 데이터 중심의 라이프 사이클과 제품 데이터를 엮어서 관리하는 프로세스 관리 관점이고요. 데이터 프로세스 관리 관점이며 PPM은 그거보다 상위죠. 그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김한중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윈치를 통해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이러한 PLM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미 수행된 포트폴리오 외에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도 가능한지요? 질문이 좀 난해한데. 네, 질문이 난해한데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의 요지는 거꾸로 보면 이제 PLM에서 이미 수용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잣대는 저희 도구 중에 이제 스코어 카드하고 매트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존 데이터로부터 진행하면서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아까 인티그레이션에 보면은 엑셀 표를 통해 가지고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입장에서 보면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고할 건지 납부할 건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진행된 거는 평가하는데 의미가 좀 없는 거겠죠. 하지만 뭐 이미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인 거라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취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 이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HP에 대해서 이제 HP도 그다음 굉장히 한때는 무지하게 뭐 일을 하다가 서버나 이런데 그 HP 덕분에 써니 이제 좀 망했죠 많이. 근데 이제 써니 또 이제 오라클을 사면서 오라클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야심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HP와 오라클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서버 쪽이나 오라클은 제가 직접 있는 쪽이 아니라서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드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냥, 아무래도 오라클이 이제 하드웨어를 하실 수 있고 또 하드웨어를 했던 저희 전 회장님도 가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도 잘 하시겠죠. 근데 저희 쪽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드웨어 vendor들이 서버는 오라클을 사실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좀 콘플릭트가 생기죠. 매출을 오라클을, 그러니까 남의 회사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저희의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코크리트라는 회사가 옛날에 HP 회사였어요. 그래서 M10이라는 그 그래픽 캐드를 만들고 HP 안에서도 그걸 쓰시고 그다음에 원스페이스 해가지고 콜래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만들어서 있었는데 HP에서 옛날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HP에서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CAD 회사들이 뭐든지 다 돌아갈 수 있게 중립적으로 가야 되는데 인디펜던트 하드웨어 벤더가 되려면 소프트웨어를 버려야 된다. 코크리트에 더 우선 그때는 코크리트가 아니라 HP M10이었지만 그런 쪽에 더 이렇게 퍼포먼스에 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부각이 돼서는 다른 쪽이 안 팔린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로 갈 거 아니면 워크스테이션을 위해서 그쪽을 버리고 뉴트럴하게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는 이제 다 전반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는 게 좋았고 그런 길을 택했죠. 근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하드웨어 회사들이 한때 이제 PC도 하고 워크스테이션도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HP도 스마트폰 할 거죠? 스마트폰으로 직접 가실지는 아직 플랜 오브 레코드 나온 건 잘 모르는데요. 적어도 팜 인수하면서 터치패드 PC.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시는 이제 EPC가 있으시잖아요. EPC가 어떻게 보면 PC 시장을 잠식한다, 아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터치패드 같은 걸 하면서 웹을 간단하게 브라우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되니까 이 시장을 위해서 특히 동시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면서 웹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제품을 OS까지 지금 만들어서 내년에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이제 CAD나 PLM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이제 아이패드 같은 데서 이제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면보다는 이런 걸로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에 있는데, 그 성능은 높아지면서 하드웨어 값은 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만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격을 안 하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칩이랑 이런 게 좀 싸져가지고 한때는 진짜 뭐 메모리 칩이랑 하드웨어가 굉장히 비쌌는데 요새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생각보다 엄청 싸더라고요. 용량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하드디스크 하나 더 구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아니, 저는 그 하드디스크가 요새 1테라가 한 9만원 정도 하니까 CD로 그만큼 백업하는, 귀찮게 백업하는 것보다 하드디스크 하나 사가지고 백업하고 이렇게 빼내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게. 성능도 빠르지. 네, 성능 빠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시대에는 좀 이제 PLM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결정하고 가다가 이게 아니면은 빨리 드랍을 시키든지 아니면 더 빨리 하든지 아니면 팬딩을 시키든지 셋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능은 이제 평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차별화되지 않으면 전략이라도 잘 짜지 않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한 6개월이나 뭐 6개월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따라가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PPM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그냥 포트폴리오 이런 건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저도 포트폴리오라는 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그 주식에서 이렇게 분산 투자가 많이 오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요구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 링크에도 포트폴리오 템플릿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링크 위에 그 템플릿을 얹어서 같이 솔루션을 제공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솔루션이라는 게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기업 특화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 공수들이 항상 따라다녔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하는 부분이 따라다녔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서버 위에 얹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보편화해서 일반적으로 끌어내고 그러면서도 웹파트를 통해서 윤실에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확장 개념으로 저희 풋프린트를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사실은 뭐 아까 뭐 워크스테이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마 IT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죠. 사실 모바일이나 뭐 이런 적이 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있습니다. 네, 어떤 이제 뭐 지금도 사실은 스마트폰은 1기가이지 않습니까? 뭐 성능은 차이가 있겠지만 스피드 속도라는 거는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그래서 이제는 일일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만 해도 지금 그래픽 카드가 제일 최고가 쿼드로 6000이라는 게 있고 그 바로 밑으로 쿼드로 5000인데 5000까지는 이 조그만 공간에 다 들어간다고 해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그게 없이도 더 싼 제품으로 더 좋은 성능을 이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아바타가 이제 3D 스테레오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스테레오 차원에서. 근데 그 분이 실제로 촬영했던 장비를 보면 IT의 미래를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버추얼 카메라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제임스 카메론이. 그래서 여러 벤더들하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앞에서
애니메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보면 실제 액터들이 직접 연출을 하고 네. 그걸 이제 블루 스크린 뒤에서 해가지고 라이브로 이렇게 렌더링을 했는데 그때 보면 그 버추얼 카메라를 보면 그분들이 그 블루 수트나 뭐 검은 수트를 입고 돌아다니시는 장면이 그냥 강당 같은 데서 찍었어요. 그거를 찍은 거를 같이 옛날 영화 같으면은 이제 실제로 보시면서 이게 잘 되겠지. 머릿속에서만 상상하셨는데 이제는 리얼타임으로 그 사람들이 나부족이 그런 그 별에서 실제로 뛰는 걸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영화에서 보실 정도로 좋은 렌더링은 아니지만 근데 이 버추얼 카메라가 5밀리언짜리 시스템에 나왔는데 그걸 실제로 완전 구현한 걸 보면 그냥 터치패드 PC 하나 안에 그래픽 카드도 오픈GL도 아니라 굉장히 낮은 거고 그걸 지원하는 게 옆에 웍세이션이 하나 있고 그래픽 카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리얼타임으로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이미지 합치는 거 모션 캡처링 한 거를 같이 놨고 또 하나는 그 결과를 블루 스크린에 덮쳐준 거를 보여줘서 와이어리스 와이파이로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어서 컴프레션해서 저기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싼 장비에서 특화된 장비가 아니라 기존 솔루션을 갖고 잘 조합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꼭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서버 단과 팀 클라이언트로 있지만 마찬가지로 웍세이션에서 그래픽 렌더링을 하면 서버 용도로 쓰고 간단한 클라이언트에서 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지나온 이제 IT가 이제 발전이 이제 이렇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인한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노트북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노트북이 나왔을 때 흑백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30대 중반인 친구들도 노트북이 브렉이라는 노트북이 존재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 이슈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PC도 아니고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CAD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PLM 이런 것들을 나와주셔서 굉장히 나와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힘든 길이지만 계속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에 좀 좋은 밑거름이 돼주셨는 분들이니까 감사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